예,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NBS 여론조사는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된 거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인터뷰로 가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알려졌죠. 오늘 이재명 의원의 측근그룹 7인회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출마 선언이 늦어진 이유, 그리고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7인회의 답변, 정성호 의원의 답변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랫동안 방송 출연을 안 하셨어요. 안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유, 계속 불렀습니다, 네, 저희. 그 7인회 좌장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7인회는 뭐 실체가 없고 이미 뭐 해산된 지도 오래되고요. 아, 네, 아예 해산이에요? 그럼요. 좀 뭐 다른 모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그다음에 무슨 뭐 제가 좌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같이 식사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7인회가 안 모였습니까? 예, 모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해산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7인회는 실체가 없는 모임이다. 7인회는 지금 없다. 네네.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 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어제 드디어 이재명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했다. 네, 네, 네. 이거는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의미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음. 네. 그동안 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요. 특히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도 본인이 많이 듣고 예. 또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왜 이렇게 마음 정리가 늦어지신 거예요? 아니 뭐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일단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니까 예.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또 대선 그 패배 이후에 지방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또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 또 당원들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 듣고요. 네.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그 마음 정리의 시간이 좀 길어진 네네. 것이다. 사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 출마를 놓고 찬반 논란이 네네. 뜨거웠어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대선에 책임 있는 분이 바로 이어서 지선 출마를 하고 또 바로 이어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지난 선거에 대한 신랄한 어떤 비판 성찰도 어렵고 그걸 바탕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이끌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셔라. 뭐 네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누가 규정하고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사실 뭐 일방적인 주장뿐이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어떻게 이재명한테만 있겠습니까? 또 책임지는 것이 예. 출마하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1,6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었던 또 현재 가장 유력한 또 차기 주자이고 또 가장 강한 민주당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닥치고 있는 네. 현재 이런 문제를 갖다 타결하는데 그걸 회피하고 쉬는 게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에 정면으로 맞서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책임지는 것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앞장서 갖고서 당을 갖다 혁신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자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안 나오시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선동열 선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매일 선발로 나오면 끔찍한 결과가 생길 네네. 것이다. 이제 그분 네. 표현이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선동열 선수가 매일 나온 적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다만 시즌에서도 대개 2, 3일 정도 간격을 뒀겠죠. 뭐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나온 거 하고 이번 그 전당대회 나오는 거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시즌에서도 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 게임에서 최고의 투수가 등판하지 않으면 예. 패배하는데 예. 그 다음이 없는데 어떻게 등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 마지막을 다음 대선으로 본다. 강병원 그렇죠. 의원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다음 대선 전에 전당대가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2024년도 전당대가 있고 예. 2026년도에 전당대가 있어요. 어떤 의원들께서는 이재명이 지금은 킹메이커가 나오고 킹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강훈식 의원이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킹메이커가 될 분은 2024년도, 2026년도에 당 대표가 될 분들이 킹메이커지.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 나와야 되죠. 아, 킹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킹 않습니까? 주자가? 지금 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어쨌든 그 이후에 이재명이 당 대표가 돼갖고 이재명 예.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예. 이 당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말씀을 좀 네.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이해한 대로 지금은 당이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서 이재명 의원이 정리를 하고 네네. 그다음 전당대회에 킹메이커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네. 가야 된단 그렇지 말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킹메이커들이 예. 그 다음 차기 그 대선에 경선을 갖다 잘 관리해갖고 거기서 킹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킹 주자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예. 원오브 데미지죠 사실은요. 뭐 경기도의사 김동연 후보도 있을 테고 지금 우리 당에 또 재선 삼성그룹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향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그런 의미에서 당이 최대 위기인 지금을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그렇죠. 마지막 등판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 얘기인데요. 네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하는 거 아니냐.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해갖고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도 뭐 생각하지 당 대표를 함부로 건드리기는 지금 검찰이 뭐 쉽지 윤석열 않잖아요. 정부나 검찰이 그 수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기소를 안 할 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걸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한 지 꽤 되는데 네. 이 또 제가 정치하기 전이나 후나 같은 당내에서 정권이 정치 보복적 또는 정치 탄압적 수사를 하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당내에서 해본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예. 많은 당의 지도자들이 정권의 어떤 정치 보복적 정치 탄압적 수사를 했을 때 당이나 당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함께 거기 싸워줬지 오히려 집권 세력이 네. 이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당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 공격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이 당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 저는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럴 때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 여당에 특히 네. 윤 정권의 검찰 수사를 갖다가 정치 탄압에다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탄압으로 뭐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네, 하세요. 여기 네, 나오셔서도 네, 많이들 하시는데 네. 대표까지 돼버리시면 당 전체가 위험하니까. 그게 왜 당 전체 위험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건 이재명의 문제죠, 사실은. 그냥 현재까지 나온 수사 상황만 보더라도 예. 이재명 의원이 정말 직접 돈을 받았는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업무상 배임의 적용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참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변호사 예,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머지 뭐 다른 성남 FC도 이번 네 번째 수사입니다. 사실은 예. 거기서 이재명 의원이 어떤 뭐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이런 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남시장으로서 성남 FC를 갖다 좀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후원금 받았는데 좀 도움을 줬다는 건데 예. 과연 그게 범죄가 되는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카드 문제도 금액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어떻든 검찰이 기소권만 수사권을 박탈당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나서 갖고 이재명 후보를 오늘 공격하는데 그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규정하고서 공격하는 건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는 그건 당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더 뭉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는 그렇고요.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그 전방위적 전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 성격이 꽤 크다. 특히 민주당원들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당에서도 같이 나가줘야 되지. 당의 주자들이 그걸 공격하는 것은 여권이 오히려 집권 세력이 차기 유력한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뭔가 상처 입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성호 의원님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네.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뭐 지금 대장동이니 뭐 성남 FC니 다 수사하고 있는 법카 이런 것들 전부 무죄 확신하세요? 저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친하셔서 네, 이재명 의원의 삶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적 의식으로 무장해왔고 또 기득권과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그런 뭐 어떤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을라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네네. 잠시 후 9시 반에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국회 그 분수대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당에서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지만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네네. 요구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밖에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정치인이 아니셨습니까 사실은 N번방의 어떤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분이신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죠. 하지만 대선 때 들어오셔갖고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셨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날 자다 일어나갖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 당대표의 역할과 책임 어떠한 권한들을 행사하는 건지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상한 시기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됐던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를 거쳐가고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자격이 없다고 규정됐으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걸 거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의원이 예. 본인이 비대위원으로 또 들어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재명 의원한테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죠. 이미 당에서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네. 최고위에서 자격이 없다고 당원 해석상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의 지금 정치인 박지원을 만든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예? 네. 본인을 만들어줬던 민주당과 이렇게 등지면서 가는 길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또 향후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실 때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자고 있는 사람 깨운 게 이재명 의원 아니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위원장을 모셔왔으면은 예. 소위 뭐 표현 좀 적절치 않지만 잘 뭐 케어한다고 할 거나 관리한다고나 할까 해갖고 그분이 정책으로 좀 성장하고 당을 이해하고 정치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지도부나 우리 당도 좀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 책임은 없습니까? 그럼? 저는 뭐 그것도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재명 후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고 한 표를 여러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분이 왜 지금은 공격을 하시는가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다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당내 성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자신의 입을 이재명 의원이 막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 네네.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실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던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인데 과거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가 박원순 부산 예. 서울시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결국 이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에 어떤 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보궐선거에 관련해 갖고 유일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만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본인의 입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의원이 그 성비위 관련해서는 과거 뭐 그 행적을 보면 늘 분명한 입장을 취했고요. 최강욱 의원 의혹 그 사건에 대한 건데 혹시 가깝기 때문에 좀 막으려 했다 이런 저는 표현은 그래서 아닐까요? 이미 최강욱 의원은 다른 사건 때문에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예. 정치 생명이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예. 거기에 관련해서도 당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그 이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만이 절대선이고 절대적인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 갖고 징계가 됐었고 상당히 중징계죠. 네. 당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힘들 정도의 중징계입니다. 당권 정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걸 받았으면 된 거지 당에서 뭐 제명하지 않았다 또는 출당하지 않았다고 해갖고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그게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가 하면 97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97그룹. 97그룹은 그 이제 뭐 86 세대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제 좀 새로운 97그룹들이 나서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제 이런 호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내 97그룹이 86과 구분되는 무슨 뭐 실체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새롭기는 도대체 뭐가 새롭습니까? 사실은. 86그룹들과 같이 정치를 해왔고 그들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는데 과연 그 앞에 86그룹과 다른 네. 우리들만의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70년대생들이시고 그냥 나이 차이죠 사실요. 아, 나이밖에 뭐가 다르냐? 예, 예. 그래도 86세대들은 기득권을 오랫동안 누려오셨고.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같이 그 기득권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떻게 보면 86그룹들과 같이 정치를 해오면서 그들의 그늘 하에서 그들이 추천해 갖고서 정치판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정치판에 들어와 갖고 네. 그 앞 세대와 다른 그들만의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좀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단지 뭐 80년대 그룹이다 90년대 그룹이다 60년대생이다 70년대생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를 게 없다. 좀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제 어대명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재명 의원의 등판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빼고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시요? 예. 어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그 한 정치인이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가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과 의지 그걸 평가해서 판단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 A 정치인, B 정치인, C 정치인 합쳤다고 해서 그 A, B, C 정치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다 하나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이재명과 다른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우리 앞세대 정치인들과는 다른 주장하는 가치는 이렇다. 나는 민주당을 이렇게 바꿔내겠다고 주장을 해야지. 그 이전에 뭐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뭐 천편일률적인 혁신, 뭐 변화, 뭐 새로운 민주당 얘기하지 그 실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들이 그런 걸 위해서 과연 정치판에 들어와 갖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네네. 굉장히 지금 좀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선 때 우리 정 의원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김동연 후보 단일화도 물밑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막 떠올랐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어떤가 궁금했어요. 한 10초 남았는데. 아닙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물론 가변적이긴 한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당권 주자까지 되실 줄 몰랐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토사구팽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